이번 영상은 ITQ 기출문제 파워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죠. 자, 얘를 클릭하고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연도별, 활동, 실적.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차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차트 삽입이라고 여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차트를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묶은 세로막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묶은 세로막대 차트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분은 아마 2010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크게 나올 거예요. 자,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오든. 자,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굳이 행렬을 바꿔가면서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입력을 하십시오. 2014년 옆에 2015년 그리고 얘를 끌고 옆으로 가면 2018년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2018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행이 2개네요. 파견, 인원, 가로 안에 명.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견, 국가, 개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3행, 4행에 해당하는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클릭해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파란색 보이시나요? 요거. 자, 요거를 이용해서 위로 올리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도 얘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난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우클릭해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안쪽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됐습니다. 입력이 다 됐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얘를 끄지 말고 끄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용하는 2010에서 이쪽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행렬 전환이라고 돼 있는 거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X하고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묶은 세로막대라고 되어 있는 위쪽 슬라이드 위쪽에 보면 글꼴을 도둠의 16포인트로 하라 그랬어요. 차트 영역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고 홈에 가셔서 클릭 도둠의 그다음에 얘를 16포인트 16 엔터라고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곽선을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윤곽선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세부 조건을 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이 도둠의 24포인트래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자, 얘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연도별 띄고 KIV 그 다음에 파견 실적 이렇게 하고 컨트롤 A 그 다음에 도둠의 24포인트 그랬으니까 홈에 가서 도둠의 그 다음에 24포인트 하고 엔터 그 다음에 굵게 채우기 흰색이래요. 굵게 됐고 채우기는 흰색 그랬으니까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그랬으니까 도형에 검은 선 선택하면 테두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옵셋 오른쪽 그랬으니까 도형 효과에 그림자의 오른쪽에 그림자가 나와 있는 옵셋 오른쪽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걸 순서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이래요. 자,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에서 채우기 노랑 그랬으니까 도형 채우기에 노랑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림 영역 그랬으니까 그림 영역 얘가 그림 영역이죠. 차트 이 박스가 그려진 막대가 그려진 그 사이 안쪽에 자, 얘가 그림 영역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제가 지금 더블 클릭했더니 얘가 나온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흰색.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 파견국가의 개국. 자, 파견국가의 개국이니까 파견국가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네요. 자, 얘를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거는 이제 X랑하고 똑같은데요. 2010인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혼합처럼 이렇게 표시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파견국가 개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거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버전에서는 여기서 바로 보조축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냥 빠져나갈게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너무 작아서 안 잡혀요. 안 잡히면 그냥 서식에 왼쪽에 가시는데 여러분 거는 아마 서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의 왼쪽에 가보면 이 부분에 클릭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파견 개국 그 다음에 영역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창이 하나 뜨겠죠. 자, 그 중에 얘를 보조축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보조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차트를 하려고 했는데 차트가 잘 안 잡혀요? 그럴 때 역시 여기에 들어가서 보조축으로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를 바꿔주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하기가 수월하겠죠. 엑셀처럼.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2015년에 대해서만 레이블을 추가하래요. 자, 그러면 얘를 한 번만 클릭하면, 자, 보세요.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또 한 번 얘를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됐죠. 자, 그랬을 경우에 얘 자체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레이블 추가. 이거를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얘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564라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표시. 이건 아래쪽에 나오는 건데요. 그림 아래쪽.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2010에서는 레이아웃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렇게 풀어진 건데 이 버전에서는 차트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요소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 거에서는 레이아웃이라는 것으로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 테이블 중에 보시면 왼쪽에 파견 인원이라는 글자 왼쪽에 무슨 이상한 표시가 나왔잖아요. 그게 법리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법리의 표지 포함이라고 돼 있는 걸 눌러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시가 돼 있으면 자, 지금 보면 요 선이 지금 너무 흐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 데이터 표 서식이라고 돼 있죠. 자, 그 중에 채우기 선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테두리를 실선이라고 돼 있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진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형 편집을 한대요. 그래서 도형 편집은 지금 KT 봉사단이라고 돼 있는 그런 도형인데 그 도형은 어디에 있냐면 삽입에 도형에 가보시면 순서도에 있어요. 순서도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도형입니다. 그래서 얘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파랑으로 채우래요. 그럼 도형 채우기에 파랑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이게 파랑이죠. 자, 파랑으로 선택을 해주고 투명도를 50으로 하래요. 그럼 얘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투명도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창에도 나와요. 똑같이. 자, 그래서 얘를 50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곽선은 없대요. 자, 그러면 선의 윤곽선을 선 없음,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자, 글꼴을 굴림의 18포인트 글씨를 쓴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클릭하고 KT 띄고 봉사단.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A. 자, 얘를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검은색이래요. 그래서 검은색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까지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얘네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얘를 지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야 되니까 가운데 정렬 위아래도 가운데 정렬 중간으로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출력 형태와 같이 이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0부터 100씩 올라가고 600까지죠. 자, 여기는 좀 다르네요. 자,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최소 값이 얼마예요? 18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최대 값은 2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 값 18 다음에 20이니까 2씩 뛰었잖아요. 둘씩. 자, 2라고 선택을 해서 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나머지 자, 왼쪽에 얘를 딴 데를 클릭했을 때 나오지 않는 부분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주눈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아래쪽으로 내신 다음에 눈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더 아래쪽, 자,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선도, 그 다음에 왼쪽에는 자, 왼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쭉 봤더니 주눈금이 없어요. 없음으로 돼 있고 여기는 왜 안 나오죠? 자, 주눈금이 바깥쪽으로 돼 있고 요거 자체에 해당하는 자, 여기 보시면 요 선이 지금 없죠? 없으니까 지금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페인트동 쓰러지는 선, 여기에 나와 있는 선, 실선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이게 선이 만들어져야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 선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이라고 돼 있는 거, 채우기 선이라고 돼 있는 거 실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데 얘는 바깥쪽에 선이 없죠. 자, 어떤 거냐면 얘를 좀 키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선, 여기는 없죠. 자, 그런데 얘가 오른쪽에는 그게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안쪽 선은 어떤가요? 안쪽에 요 선들. 자, 요거는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클릭하고 자, 딜리트를 눌러도 되고 선 없음을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파견의 왼쪽에 보면 법례 표시가 돼 있는데 아래쪽에 또 법례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법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를 딜리트를 누르시면 법례가 없어집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했는데 여러분이 연습을 하고 또 시간을 재면서 하시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실수만 안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차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